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운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우리가 2강이죠. 2강.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심이 되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짐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서 범위, 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시료의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공업용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직까지 우리가 책을 보고 있지는 않다, 그죠? 책은 나중에 되면 제가 볼 시간이 되면 얼마든지 또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칠판을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을 이제 유한 모집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모집단. 이 모집단을 로트라고도 합니다. 로트.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로트라고 하죠. 그죠? 현장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심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 어떻게 적느냐. 뮤라고 합니다. 뮤. 자, U자하고 비슷하지만 밑에서부터 쭉 끌어올려서 이렇게 U자를 적게 되면 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평균. 모집단의 평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고, 흩어짐. 자, 중심이 있고, 흩어짐이 있겠죠. 흩어짐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 분산이 있습니다. 분산. 자, 6이 아니고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자, 시그마의 제곱 또는 분산 또는 표준편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6자하고는 반대의 방향으로 적었어요. 이것을 표준편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이거는 로트 자체가 유한 모집단, 모수죠. 모수. 그래서 아주 큰 집단이라서 바로 계산하기가 굉장히 불리하죠. 그죠? 너무 많은 것이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모집단에서 나온 숫자라고 해서 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집단의 성질을 수량화한 것. 자, 이건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돼요. 자, 말씀드리는 것은 잠시 그 우리 플레이어에서 잠시 스탑하는 포즈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누르시고, 자,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라는 얘기죠. 누르시고, 모집단의 성질을 수량화한 것. 자, 이것을 우리가 모수, 모집단의 특성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계산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너무 크고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저번 시간에 했는 거 복습이죠. 자, 샘플을 뽑죠. 시료를 뽑습니다. 시료를 우리가 시료를 n개만큼 뽑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모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 여기에서 시료는 물론 뭐 동그라미 좀 작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n개만큼. 이제 더 무조건 모수, 여기에 있는 모집단보다는 이 시료 자체가 작을 거니까 동그라미를 잠깐 그린 거예요, 제가.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의 어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통계량. 자, 여기에서 나오는 각종의 데이터를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하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모수 쪽은 모집단의 특성치였죠. 모집단의 특성치였다면 통계량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료의 특성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중심과 흩어짐이었죠. 그죠? 중심과 흩어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과 흩어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중심을 자, 평균이라고 저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중심을 나타내는 통계량이
한 가지만 있으면 쉽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시죠. 자, 중심을 나타내는 데는 자, 첫 번째 평균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평균은 x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x바. 자, 이 x바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여러분들 국어 80점, 영어 60점, 수학 40점. 평균 몇 점입니까? 60점이죠. 어떻게 계산하죠? 평균 80 더하기 60 더하기 40 나누기 3으로 하죠. 3개를 됐으니까. 그죠? 자, 그렇게 계산하는 게 평균이죠. 마찬가지로 평균 자체도 x1 1번 2번 xn n개까지 있는 것. 그러면은 얘는 n개까지 되어 있으니까 n으로 나누어야만이 평균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수학적인 어떤 기호로 적자면 시그마 x, 물론 시그마 xi i는 1에서 n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심플하게 적는 것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합격하느냐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자, 혼자 공부하시면은 i는 1에서 n까지 xi 이렇게 적을 거 아니야, 그죠? 적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머릿속에는 가볍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시그마 x를 n분의 시그마 x. 시그마는 또 뭐죠, 이거? 또 처음 듣는 거죠, 그죠? 오늘만 해도 지금 어떻습니까? 뮤 나왔죠, 뮤. 시그마의 제곱, 그죠? 또 다음에 뭐 x바, 시그마 x. 이것도 시그마인데 이것도 시그마네, 그죠? 똑같이 부릅니다. 시그마라고 하지만 이건 시그마는 서메이션이라고 해서 합을 뜻합니다. 썸.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썸 아니고요. 자, 자, 합쳐라 이 말이죠. 합쳐라.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 다 합쳐라라는 것이죠. 시그마 x.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것은 시그마 자체가 6자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적는 것이고 얘들은 그냥 단순하게 자, 분산. 이거는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것이 분산을 다시 어떻게 해요? 루트의 제곱근을 덮어 씌운 것이 바로 표준 편차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건 뮤도 한번 봐두시고. 자, 저렇게 나타낸다. 평균, 이렇게 구하네. 자, 평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처럼, 국어 80, 수학 40, 그 다음에 영어 60 이렇게 했을 때는 3개니까 80 더하기 60 더하기 40 나누기 3 하면 되죠. 근데 저것이 엄청 많아요. 71 더하기 72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51.9 더하기 100.2 더하기 99 더하기 21 더하기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럼 저걸 다 더해서 물론 더한 숫자만큼 나누면 되죠. 방금 제가 한 것도 물론 계산기로 그렇게 쳐서, 왜냐하면 계산기 들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시험장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저런 것들을 입력해서 나중에 평균을 불러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공학용 계산기는. 그것을 오늘 하겠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1번 평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중위수. 자, 중앙값, 중앙치, 중앙값, 중앙에 있는 값, 이 말입니다. 자, 얘는, 자, 기호로는 ME 또는 X tilde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물결무늬. 이건 X바였는데, X tilde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자, ME는 뭐냐면, 자, 중위수 중앙값은요, 크기대로 순서를 나열합니다. 제일 작은 놈부터 제일 큰 놈대로 순서를 쭉 나열해서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앙에 있는 값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1, 3, 5, 7, 9가 있다. 이미 크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네. 그러면 얘는 중앙값은 얼마냐? 중앙에 있는 값. 자, 5다라는 것이죠. 5다. 근데 1, 2, 3, 4, 5, 6, 7, 8, 9, 10 되었습니다. 이거는 중앙에 있는 값이 뭐죠? 조금 전에는 홀수였으니까 중앙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짝수입니다. 10개니까 데이터의 수가.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값이 자 5입니까? 6입니까? 그래서 5, 6을 같이 생각하는 거죠. 5, 6이 중앙에 있으니까
5 더하기 6을 해서 나누기 2를 한 5.5가 중앙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앙값은 홀수인 경우와 데이터의 개수가 홀수 개인 경우와 짝수 개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쉽습니다.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드레인지. 레인지가 뭡니까? 레인지는 범위죠, 범위. 미드는 중앙이죠. 그러니까 범위 중앙이라고 합니다. 범위 중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얘는 M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M. 얘는 M이었지만 얘는 M으로 나타내고요. 이 M은 X 맥시멈 더하기 X 미니멈 나누기 2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이 데이터에서는 제일 큰 놈 10, 제일 작은 놈 1, 11을 2로 나눈 값이 이제 미드레인지 값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에서 1, 2, 8, 9, 12, 12, 18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미드레인지는 18에 1을 더한 19에 나누기 2가 되겠죠. 그죠? 쉽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그 다음 네 번째, 최빈수. 자, 최빈수는 우리가 모드라고 합니다. 모드라고 하는데, 기호로는 MO.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최빈수, 빈도가 제일 많은 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데이터의 수가, MO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수 N이 한 100개보다 같거나 더 클 때, 우리가 여기서 C를 뽑을 때요, 이 안에 있는 데이터의 수가 100개보다 같거나 클 때, 그리고 구간을 선정합니다. 구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간을 또 선정할 수 있겠죠. 구간. 예를 들어서 100개를 뽑았는데, 0에서 1.54에는 몇 개, 1.5에서 3, 4에는 몇 개, 3에서 4.54에는 몇 개, 이런 식으로 각종 구간을 정하고, 그 구간에서, 자, 3에서 4.54에 가장 많은 데이터가 모여 있다. 이러면, 저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최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빈수.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도수분포표 할 때 좀 많이 이제 나오니까 간단하게 요 정도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에 기하평균. 자, 기하평균은 G로 나타냅니다. G. 자, 이 G는요, 다 곱해서 n분의 1승입니다. 다 곱해서 n분의 1승. 자, 예를 들어서 1, 3, 5, 7, 9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쟤를 다 곱해.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9 해서 n분의 1승. 얘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5분의 1승. 그것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는 1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5죠. 5죠. 빠졌죠. 5 곱하기 7 곱하기 9 해서 5개니까 5분의 1이다 이거죠.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공식으로 나타내면 x1 곱하기 x2 곱하기 땅땅땅땅 곱하기 xn까지를 곱해서 n분의 1승이다 이 말이죠.